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쇠동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ETF 시장이 드디어 45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8월에 150조 원이었던 시장이 1년 9개월 만에 약 3배로 커진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 수만 1058개, 국내 상장 주식 종목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반도체 ETF만 해도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AI 반도체냐, 휴머노이드냐, 끝도 없이 갈래가 나뉩니다. 이렇게 ETF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ETF를 골라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ETF를 고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리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ETF를 고르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투자 상품을 분석하기 전에 투자자인 나 자신의 투자 전략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크해야 할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위험 선호도. 둘째,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 시세 차익이 중요한가. 셋째, 투자 대상 국가와 산업. 넷째, 환해지냐 환노출이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선호도 확인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정해야 합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을 담고 있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범위를 좁혀서 특정 자산에만 투자하는 ETF일수록 변동성, 즉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흔히 SCHD라고 부르는 ETF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가치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세 변동은 크지 않지만 꾸준한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100 QQQ가 있죠. 기술주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배당은 적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ETF. 나스닥 100 안에서도 AI 섹터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시세 차익이 매우 클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어마어마하죠. 만약 여러분이 위험을 강하게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AI ETF를 선택할 것이고 지수 평균 수익률 정도면 만족한다면 QQQ에 투자하실 거예요. 당장의 현금 흐름과 약간의 시세 차익만 원하신다면 SCHD가 답이겠죠. 투자 목표, 연령대, 짊어질 수 있는 위험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이냐 시세 차익이냐입니다. 이건 첫 번째 위험 선호도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당장의 확정된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미래의 기대 수익이 중요한가요? 위험 선호도가 높은 분일수록 미래의 예상 수익을 보고 투자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회피하는 분일수록 지금 당장의 확정된 배당, 분배금 같은 현금 흐름을 더 중시하시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ETF에서 나오는 작은 분배금보다는 재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금 자산을 유지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게 훨씬 중요하죠. 물론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50대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20대도 안정 추구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현금 흐름 구조 안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 대상 국가와 산업을 정하는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은 기본이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까지 한국 계좌에서 한국 ETF를 사는데 사실상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앞으로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와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3가지를 봅니다.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입니다. 첫째,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나라는 그만큼 기회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나라는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셋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AI, 반도체,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가 향후 10년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국가와 산업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환해지냐 환노출이냐. 이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TF 이름 끝에 괄호 H가 붙어있는 상품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환해지 ETF입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없애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환해지는 현물환을 사고 동시에 선물환을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양국의 기준금리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은 3.5에서 3.75%입니다. 미국 자산에 환해지로 투자하면 두 나라 금리 차이인 약 1%에서 1.25%만큼 비용이 매년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환해지를 사야 할까요? 앞으로 원화 가치가 오를 것 같다, 즉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환해지 ETF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달러가 오를 것 같다 싶으면 환노출 ETF를 사야 합니다. 다만 환율은 금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물가,
정치 상황까지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ETF를 고르기 전에 내 투자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알아야 하고, 셋째, 위험 선호도가 높을수록 시세 차익을 낮을수록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넷째, 자본 유입, 인구 증가, 기술 발전.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국가에 투자하시고, 다섯째, 환율 방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따라 환해지와 환노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ETF 선택의 첫 번째 단계, 나의 투자 전략 확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한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ETF를 고를 때 봐야 할 구체적인 기준들, 운용 보수, 추적 오차, 거래량, 괴리율 같은 실전 지표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어서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동굴리는 쇠동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